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책을 잘 읽는 아이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책을 많이 사주거나 집에 이렇게 책을 펼쳐놔서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또는 과제를 주시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지금 제가 나열한 몇 가지 외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글을 읽어가는 고급 수준의 문해력을 갖는 것에 대한 발달 과정, 또는 그 뒤에도 또 계속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드리고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글은 그냥 뭐가 어떻구나, 즉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주변, 또는 내가 경험해봤던 것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점점 이제 없다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주변에서 내가 겪었을 것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에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내가 몰랐던,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나와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곳, 또는 뭔가 좀 특별한 것, 그러니까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어떤 모험이라든가, 그래서 뭐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뭐 15세 소년 표류기라든가, 뭐 캡틴 네모 뭐죠? 해저 이만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공룡에 대해서, 공룡이 살았던 시기, 이런 것들 좋아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고대, 그러니까 공룡이 살았던 어떤 시기, 자연 환경,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때는 그랬더라,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룡이 살았던 시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멸종을 했다, 그냥 그렇군 하지만, 좀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런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설명해주는 글은 아무래도 이전에 뭐는 뭐다라고 말한 것보다는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랬대라고 하면 마치 내가 눈에 본 걸 그냥 그대로 그리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사실이 있구나, 그게 지식이구나, 이렇게 했던 것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이제 수집을 하고 쌓아두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원리들에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좀 더 수준 높은 독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인과관계라든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구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가 뭔가를 접하고 알고 인식하는 것과 책이 보통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생각,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쪽으로 유도된 적이 없는, 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좀 가보지 않은, 근데 누가 좀 이렇게 중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건드려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구어로 이제 말을 하거나 이제 듣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를 통해서 읽기에도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좀 부실한 면, 또는 나름의 독특한,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찾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막 하고 싶어, 뭐 이런 단순한 짧게 끝나는 얘기 말고,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화가 나면 굉장히 논리적이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논리이지만 어쨌든 그건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이어지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굉장히 억울하거나 화가 나면 얼굴 시뻘질 때까지 이렇게 감정이 응축됐다가 쫙 쏟아내는데, 오히려 그때 더 말이 굉장히
감탄할 만큼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좀 알아들을 수 없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급하구나. 말도 언어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할 거리죠. 근데 그걸 언어로 바꿔서 이제 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쏟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게 하고 공감을 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아이는 별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러이러한 걸 알려주고 싶어. 나는 이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신이 전달하는 것들은 뭔가 파편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서로 짜맞춰질지 모르는 내용들을 마구 그냥 전달하는 거죠. 물론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조곤조곤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또는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했는데 뭔가 말이 안 맞는다. 서로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 쉽게 말하면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용어로 바꾼다면 최근에도 제가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응집성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말이 따로 노는 거죠. 읽기와 쓰기를 같이 연습을 합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제가 딴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아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게 응집성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의도를 갖고 이렇게 결국은 합쳐질 내용들은 그 응집성이 지금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같은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좁혀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런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말을 구성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딱 뭐 하더니 이렇게 좀 말을 해야지. 너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개떡같이 말하니?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찰떡같이 알아들을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너가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평가하듯이 하지 말고요. 잠깐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내 생각엔 아마 너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말이 이런 뜻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너가 이래서 이랬었겠구나 하고 이제 아이가 한 말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내가 스스로 메우는 거죠. 그 메우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거구나. 물론 이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많이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겨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아이의 성장이 달려있겠죠. 자, 아이들의 말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뭔가 예시를 들어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이제 아이가 이미 성장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냥 아이가 얘기할 거리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엄마! 나 친구들 가서 놀러 올게. 근데 엄마! 자전거 사주기로 했잖아. 엄마 안녕? 뻥. 이제 돌아와서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이런 상황은 아예 붙잡고 얘기할 수 없는데 잠깐 나가기 전에 손 씻고 뭐 먹고 가 그러면서 먹고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죠. 혹시 그 친구랑 자전거 타러 가니? 그러니까 친구랑 놀러 간다는 것과 자전거 왜 빨리 안 사줘? 라는 걸 이제 연결시켜 보는 거죠. 혹시나 그 친구랑 혹시 자전거 타고 싶어? 그럼 얘가 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괜찮겠네? 근데 아니면 걔 자전거 없어. 걔 자전거 고장났어. 그래? 그러면 엄마가 걔가 자전거 살 때 고쳐질 때까지 그때까지 사주면 될까? 왜냐면 그때까지 좀 골라볼게.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글을 같이 읽는다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에서 이렇게 좀 한번 연결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글 읽기라는 게 꼭 글만 읽는 연습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이제 언급을 하느냐,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예를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엄마랑 또는 아빠랑 소통하기 위해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의할 점은 교육적인 어떤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아서, 또는 어른들이 보기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임의로 너무 설정한 것, 아이의 현재 상태랑 무관하게 그렇게 해서 말을 해버리면 아이는 아빠랑은 말이 안 돼, 또는 아빠랑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요구하는, 아이한테, 자녀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아이가 좀 어려워하거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껄끄럽게 느낀다거나 약간 쉽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또는 아버지가 이제, 자꾸 제가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빠들이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고 충족되지 않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날 때 아이들은 그걸 캐치를 하거든요.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기죽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는 기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보느냐 보다는 일단 아이가 현재 어떤 정도냐, 거기서 아주 살짝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부모님이 물론 그것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요건 조금만 더인데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딸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아이는 지금 아직 이 정도 나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만 하면서 반응을 봐가면서 하는 거죠. 에이, 쑥쑥 커라 하면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막 500ml 우유를 먹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제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짜임새가 없을 때 짜임새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게 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초등학교가 입학 전이나 막 입학한 저학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에게도 내용 안에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부모님 눈높이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릴수록 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어라, 또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이런 거는 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짜임새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과하게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그래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된 아이들에게 평균적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라면 이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혹시 조금 그런 면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말하는 것에 짜임새를 만들어 주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동 교육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성인들,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관찰한다거나 기사를 본다든지, 또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그 선생님들, 교사분들, 초, 중, 고등학교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씩 의뢰가 들어온 청소년들하고도 보면 굉장히 이제 뭐 핸드폰 때문에 글을 안 읽는다, 이것도 있지만요, 사실 지금 부모님의 세대들도 그전보다 독서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독서하는 그 경험을 적게 가진 부모님을 가진,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책을 안 읽기도 하고 책을 읽는 환경이 좀 덜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집에 책꽂이가 있고 집에 책이 비치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책 읽는 부모님을 본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을 봅니까? 점점 더 핸드폰을 많이 만지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라난 세대들이 계속 커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그 스킬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어렸을 때 좀 큰 가족들, 뭐 조부모님 그리고 사촌들과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또 동네 형들, 동네 뭐 친구들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아온 아이들이 사람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스트레스가 적거나 또는 누군가와 이제 좀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한 관계가 안 생기면 또 다른 쪽에서 충족이 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과 정말 이제 핵가족이라는 말도 오래됐죠. 개인주의 또는 개별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커간 아이들, 이건 이제 인간관계를 쉽게 생각하느냐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글 읽는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그저 읽으면 되는 책이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어린 시절을 지나오고 청소년기를 지나온 그런 성인들을 만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아이들, 약간 뭐랄까 예전엔 그냥 자라나는 그냥 바깥에서 자라난 그 식물들을 채집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식을 그렇게 접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속에 넣어서 그 필요한 작물들이 반드시 수확을 거칠 때까지 자라나게 하고 그걸 이제 차곡차곡 빠짐없이 이것저것 다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식을 다양하게 읽고 접해야 되는, 그런데 그 지식이 들어오는 독서라든지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과정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읽는 방식들을 읽게 도와주는 독서 지도를 그냥 읽어라, 읽어줄게, 소리 내서 읽어줄게, 뭐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 수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와 겸해서 응집성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 응집성을 책 읽기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조금 더 그런 응집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응집성이 구성될 수 있도록 대화를 좀 잘 짜임새 있게 말하도록 모델링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좋은 예시를 자꾸 보여주는 것, 그리고 조금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라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